전주 하면 생각나는 게 전주 한옥마을이 있고요. 전주 비빔밥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한옥마을일 겁니다. 비빔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어떻게 그 도시 사람들이 즐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옮겨지는 사건이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버 투어리즘 두 번째 시간으로 전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하면 생각나는 게 전주 한옥마을이 있고요. 전주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전주 KCC가 부산 KCC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전주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한옥마을일 겁니다. 비빔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정작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어떻게 그 도시 사람들이 즐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옮겨지는 사건이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KCC 전주 농구단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냐면은, 첫 번째 1977년에 현대 농구단이었습니다. 이때는 실업농구단이었습니다. 실업농구단은 뭐 하냐면은, 열심히 농구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도 되면은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실업농구단이었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출발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1981년에 전자 이충희 씨가 현대에서 날리기 시작했고요. 이 사람이 이 농구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끌게 되었습니다. 이때 같이 사람들이 보게 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1989년이 되면, 이때 현대그룹에 있던 이 농구단이 현대전자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 현대전자와 굉장히 라이벌을 이루었던 강력한 팀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게 기아입니다. 기아 농구단인데, 이 기아 농구단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중앙대 3인방이 있습니다. 중앙대 3인방이 누구냐면은 허재, 김유택, 한기범, 이런 사람들이 기아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현대전자와 라이벌을 했고요. 여기 있던 씨와 되게 라이벌을 이루면서 농구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누구까지 들어오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안 나오지만 강동희 씨까지 들어오면서 이 라인을 뭐라 그럽니까? 동, 택 라인으로 기아를 명품 구단으로 만드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1990년대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농구 붐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NBA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미국의 문화를 어디서 접할 수 있었습니까? 이 미국의 문화가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AFKN이라는 미국 방송이 있습니다. 미군 방송이 있었는데, 이게 채널 2번이었고요. 이 채널 2번을 통해서 솔직히 우리가 중계가 뭔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농구를 보게 됩니다. 이때 같이 떴던 게 있습니다. 이때 같이 떴던 게 뭐냐면 NBA랑 AFKN을 통해서 같이 떴던 문화가 WWF 프로레슬링입니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호건, 워리워, 이런 사람들이 이때 떴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떴던 사람이 누구냐? 독보적으로 떴던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고요. 이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2004년까지 오면서 마이클 조던만 뜬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샤킬 오닐이다, 아니면 찰스 바클리,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뜹니다. 그렇게 해서 1994년까지 이런 농구의 붐이 일었었는데, 결정적으로 농구가 우리나라에서 막 붐이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4년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딱 4년에 일어난 건 아니고요. 1994년이 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여기 누가 나옵니까? 강백호. 이 슬램덩크를 봤던 94년도 세대들이 지금 리메이크된 슬램덩크를 보면서 또 한 번의 붐을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슬램덩크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가 실사화가 됩니다. 드라마로.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승부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장동건, 또 되게 유명한 이 시대를 휩쓸었던 여신 시문화가 나옵니다. 그때 첫 등장을 하면서 마지막 승부 내용보다 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중심 인물이죠. 여기에 이제 뭐 손지창이나 또 이상아 뭐 이런 더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마지막 승부에 나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도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슬램덩크와 마지막 승부의 이 영향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대항동구가 불일으키죠. 사실 뭐 4년에 일으켰냐? 그건 아닙니다. 이 전후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타면서 점점 더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는 게 대항동구입니다. 이때 어디와 어디가 진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연세대, 고려대에 있어요. 연세대에 그냥 뭐 되게 뭐 이렇게 생각나시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서장훈, 문경은, 우지원,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더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하다가는 하루 종일 가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팬들은. 고려대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현주엽, 그 다음에 전희철, 김병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문 대학들이 실업팀까지 위협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이때도 물론 누가 있습니까? 기아가 있었고 현대가 있었고 또 삼성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업으로 가기 전에 이미 일어나면서 이 농구에 대한 어떤 열정들이 생겼고요.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왔습니까? 계속 이때 무엇이 이미 있었어요? 프로농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망들이 계속 이쪽에 쌓여 있었고,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문화들이 프로에 대한 시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들이 졸업할 때쯤 돼서 1997년이 되면 프로농구가 됩니다. 현대전자가 뭘로 가냐면은 현대 다이넷이라는 프로농구 창단을 하고요. 원년 우승을 합니다. 원년 우승을 하고 여기에 누가 가냐면은 이상민과 쌍둥이 조성원과 그 다음에 추승균, 한양대였을 겁니다. 추승균 씨가 이렇게 가가지고 현대의 첫 우승을 만듭니다. 여기서 진짜 유명한 누가 나오냐면은 외국인 용병 조니 맥도웰이라는 용병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센터가 서장훈이나 한기범 같은 우리나라의 키 큰 선수들 말고도 용병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전술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전자가 이렇게 원년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대전에다가 연고를 만들면서 그 유명한 걸리면 걸리지에 하는 현대 걸리버, 이거 저기입니다. 추억의 그 핸드폰 걸리면 걸리지에 하는 그 걸리버스로, 이거 아시면은 나이가 꽤 드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를 지나오면서 이제 되게 힘들어집니다. 현대라는 곳이 힘들어지면서 이게 뭘로 넘어가냐면은 2001년이 되면 KCC로 넘어가게 되고요. KCC가 금강, 여기에 이제 공장이 있는 전주로 이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2001년부터의 전주 KCC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전주의 문제는 뭐냐면은 전주에서 원래 쌍방울, 지금 그 쌍방울, 이 쌍방울이 야구단이 있었는데, 쌍방울 레이더스라는 야구단이 있었는데 이 야구단이 전주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농구인 거예요. 그리고 이상민이 있었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팬심이 되게 유명해집니다. 하승진 씨가 인터뷰한 것 중에 다른 구단에서 전주 홈구장에 오면 실력이 안 나온다 할 정도로 이 팬심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팬심이 대단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체육관이 작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실내 체육관인데 이 팬심에 비해서 수용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옛날부터 지어져 가지고 거의 40-50년이 돼가는 이 체육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육관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선수들도 힘들고 관중들도 힘들다 보니까 계속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이 체육관에 리모델링이든 아니면은 재건축이든 요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우승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라고 이제 전주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해에 우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체육관의 문제에 대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03년, 2004년 하는 이 기간에 KCC가 우승을 하면서 체육관에 대해 다시 짓는 것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다시 지어주겠다 말겠다 뭐 하겠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게 블락이야 하는 허재 감독도 여기 오시고요, 또 서장훈도 오고 또 하승진도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태풍도 오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명문 구단으로 면모가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팬들도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계속 KCC로 오다 보니까 팬심도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는 도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2015년이 되면 수원에서 콜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준다면 우리가 체육관을 주겠다. 자, 2001년부터 계속 문제 삼아왔던, 창단서부터 문제 삼아왔던 체육관이 15년 동안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수원에서 이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야, 와주면 우리가 체육관 줄게. 딱 하니까 KCC가 그래 하고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했는데 KCC가 수원을 가기 위해 가지만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팬인 거예요. 이 팬심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한번 태클을 겁니다. 우리가 지어줄 테니 남아있어라. 그래서 알았다, 니네가 지어준다면 우리 남아있겠다 하고 결정을 한 게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2023년까지 체육관을 어떻게든지 해주겠다. 근데 2023년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이 되었는데 공사 시작도 안 한 거죠. 부지만 정해놓고 공사를 안 합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은 니네가 지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했다라는 논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산에 잠깐 가 있으면 안 되겠니?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뭐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있는 기사로만 이야기하자면 하여튼 논란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8월까지도 안 지어졌다면 연내에 지어지는 건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월 30일에 이제 이전을 확정합니다. 확정하고 발표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농구의 즐거움과 이 문화의 즐거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전주 KCC가 부산으로 이전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럼 전주시는 어떻게 했냐? 아니다, 우리가 지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KCC가 도망갔다. KCC는 도망갔다. KCC는 나쁜 놈이다. 기업을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 합니까? 플래카드 걸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체육관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전주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관람을 합니다. 팬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 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봤듯이 여기 밖에다가 이제 전광판까지 달아놓고 사람들이 여기에 쭉 앉아서 같이 응원을 합니다. 이 소리 때문에 상대방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런 팬심이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 주변 상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이 활성화돼가지고 버는 돈들이 쏠쏠했던 건데 여기가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이 상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주저앉는 거죠. 자, 우리가 한옥마을 얘기합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돈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이 한옥마을에 있는 일부가 벌겠죠. 하지만 여기에 이 KCC가 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시민들이 문화생활이 겁니다. 우리가 영화관만 있다고 됩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워터파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즐길 거리, 우리가 팬덤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채널만 해도 얼마나 많은 팬덤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이걸 뭐 한 겁니까?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이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이 터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합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무슨 즐거움?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마음에 쌓이고 힘들었던 걸 여기 가서 풀고 우리 팀 잘한다, 우리 팀 화이팅, 스포츠만큼 액티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걸 발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2002년 때 왜 그렇게 열광을 했어요? 축구를 몰라도 우리가 응원하는 우리 팀이 이기는 거에 남자고 여자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아이고 할 거 없이 다 열광을 했던 거잖아요. 열광할 이 즐거움을 다 뺏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관광도시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활기 하나도 없고 활력소도 없고 문화생활도 안 되고 즐길 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즐거움을 서비스할 수가 있어요? 한옥마을 좋죠. 돈 많이 벌겠죠. 하지만 정말 일어나는 건 어디서 일어납니까? 문화가 즐길 곳이 어떻게 여기 와서 삶이란 말이야. 이 삶이 무너지면 저번에 감마을에서도 얘기했지만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너지면 생활도 무너지고 터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관광 아무리 많이 와보십시오. 사람들의 삶에 무너지고 있는 그곳에 관광거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즐겁지 않으면 서비스 받는 사람도 즐겁지 않거든요. 아무리 많이 볼 거 있고 사진 찍을 게 있으면 뭐합니까? 와서 즐겁고 경험을 즐겁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삶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삶의 문화는 이렇게 짓밟아 놓고 한옥마을만 해보라 이거야. 뭐가 남냐고. 그래 놓고 기업만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이러니까 누가 화가 나요? 시민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플래카드 걸어놨던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비난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전주는 한 번도 당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업적만 필요한 겁니다. 업적. 뭐 하는 업적? 정치적 업적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적 업적은 이런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시민들이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야 되고 어떤 걸 찾으셔야 됩니까?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문화생활과 경제생활과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해지는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관광마을 이제 안 됩니다. 기업이 일어나야 되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가 생겨야 되죠. 이 일자리가 한옥마을에서 생깁니까? 안 생긴다는 거야. 어디서 생깁니까? 기업이 들어오고 제조업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든 돈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오늘은 전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전주 KCC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이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를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지역 경제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다른 도시를 가지고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